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20여일 전에, 한 달쯤 됐나요? 포천 지부회관 위원님께서 좋은 콘서트를, 역사적인 콘서트를 하시겠다고 장소를 말씀하셨을 때, 이 자리가 비록 화려하진 못하지만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자리고 또 역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임진난과 같은 엄청난 난리를 겪었고, 그때 임진난 때 의병장으로 맹활약을 하셨던 창주 이성미 선생 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포천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한 6, 7년 전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만은 이 대한사랑 역사광복 콘서트가 1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 종중에서 아주 여기 자리가 꽉 차도록 자리가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들 오셨는데, 이번에는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번 좀 아시다 보니까 이제 참석이 좀 저조하신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시에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던 것은 저 뒤에 보시면 역사 그 도표가 있습니다. 바로 저 대한사랑에서 쓰셨던 건데, 저희가 그날 쓰신 거를 여기 두고 가시라고 했어요. 선물로 두고 가시라. 그래서 저도 그 전까지만 해도 단군 할아버지 한 분인 줄만 알고 잘못된 역사에 빠져서 그렇게 왜곡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계 역사가 다 한꺼번에 비교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한 참고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고성리가가 한 15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00여 명 내지 한 1000명 정도의 아주 소파의 회장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그 행천 선생님은 저희 큰 할아버지시고, 그 밑에 작은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그 중에서 또 그분의 10대 후손들이 여기에 임진난 후에 모여 사는 그런 집성촌입니다. 오늘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오늘 강의가 더 빛날까 하는 그런 생각하는 분인데 많이 도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간 여기 오신 분들은 역사 철학가 특히 요즘같이 필요할 때에는 정말 선도적인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국가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강모 회장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황제내경, 한단고기 등 한문원전 해석 및 원전 감독의 국내 1인자이며 한의학, 의역학, 의철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윤창열 박사님께서 한민족의 국통맥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PPT 돌리는 것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천을 이렇게 정식으로 와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지나가거나 그랬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그 포천에 지도를 갖다 놓고서 이제 포천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환단고기의 고려국본기를 보면은 1335년에 그 행촌 이암 선생이 복의 범세동, 그 다음에 청평 이명 그 선사와 더불어 여기 그
촌보산 태소암이라는 곳에서 소전거사를 만나가지고 환단 시대부터 전해지던 그 진결을 전수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행촌 이암 선생은 단군세기를 쓰고, 그 다음에 복의 범세동 선생은 북부여기를 쓰고, 뭐 그 한 권 한 권이 그 대단한 책들입니다. 단군세기라는 것이 지금 뭐 대한민국 국사 교과서에서 단군은 이제 단군 영종도 사라졌어요. 뭐 단군이란 이름도 거의 사라졌어요.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그 47명의 단군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복의 범세동 선생은 북부여기를 지어가지고 이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연결되는 고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고리를 연결시켜 주셨고요. 그 다음에 청평 이명 선생은 진영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그 책은 조대기를 저본으로 해가지고 썼고, 숙종 때 그 북의 노인의 그 규원사화에 이제 저본이 되는데, 근데 그 촌보산이 이 포천하고 요 옆에 지금 그 가산면 서쪽에 그 촌보산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좀 진작 한번 들려봤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성희 씨 문중에서 전해온 환단곡이라는 책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 9,000년의 역사와 국통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있으되 역사가 없어요. 왜 역사가 없습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이지만 일제의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를 전수받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강단사학계가 장악이 되고, 그래서 우리 역사가 올바르게 전해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왜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역사란 도대체 무엇이냐? 요새 먹고 살기 바쁜데 왜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단군세기 서문에 행촌 이암 선생은 천하만사는 선제지하다. 이 천하만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를 아는 것은 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첫째는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자기의 시족의 혈통과 성씨의 뿌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그 민족의 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행촌 이암 선생이 쓴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 구구형하고,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같고 사유혼하니 그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몸에 혼이 있는 혼과 같은 것이니 형과 실혼이 보호와, 이 육신이라는 것이 혼을 떠나면 얼빠진 사람 또는 혼 빠진 사람이 되듯이 그 민족에게서 역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혼 빠진 민족, 얼 빠진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혼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 혼을 되찾아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김치 깍두기를 먹는다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이 올바른 역사와 정신을,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이렇게 국산이지만 정말 그 정신 세계에서는 뭐 한국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국적이 없어요. 어떻게 한국에 태어나기만 했지 우리의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그 존재 근본인 뿌리를 알아야만이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의 나를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듯이 정말 하느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이 고성희 씨 문중을 통해 가지고 환단곡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환단곡이는 이 5권의 책을, 총 13권인데 5부의 5종류의 책을 1911년 해학 이기 선생이
해학 이기 선생의 감수를 받아가지고 운초 개연수 선생이 편찬을 합니다. 해학 이기 선생도 고성희 씨예요. 해학 이기 선생은 그 용원공 이원의 맏아들 이대라는 분의 그 둔제공파인데 거기가 둔제공파로서 그 27세 소리인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 해학 이기와 운초 개연수의 1897년에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환단고기가 또 이제 태백일사가 운초 개연수 선생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운초 개연수 선생은 평생을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다가 1920년 그 한간인 가명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압록강 지류에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지가 절단되어가지고 그 압록강에 뿌려지고 그분께서 소장했던 3,000여 권의 서적이 모두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이 환단고기의 역사, 우리 민족 9,000년의 역사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지 그렇게 순조롭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뭐 해학 이기 선생은 저분은 김제 사람인데 김제시 성덕명 사람인데 호남의 삼재다. 내천 황현과 석정 이정직과 이 해학 이기 선생을 아주 호남의 새 문장가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그 대학자입니다. 자, 환단곡이라는 것은 삼성기 상, 삼성기 하, 단군세기, 북부역이 이 태백일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삼성기 상, 삼성기 상은 신라 진평왕 때 안암로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 책은 개연수 선생 집안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삼성기 하는 그 태천에 원동중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원동중은 지금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천석이라는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천에 평안북도 태천에 백관묵시집에서 전해 내려왔는데 이 두 가지 책은 세조 때 세조가 이 삼성기 상, 뭐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뭐 이런 책들을 사가에서 가지고 있지를 말고 전부 정부로 올려보내라. 만약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면은 입자는 처참이라.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목을 베겠다 할 정도로 수고령을 내렸던 그런 책이에요. 자, 단군세기 행촌 이암 선생 1297년에 태어나서 정유년에 태어나가지고 1364년까지 68세를 사셨어요.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은 도촌공파 해학 행촌 이암 선생의 동생분이에요. 4살 아래인 1301년에 태어나서 1361년에 돌아가신 그 도촌공의 후손으로 제가 알고 왔어요. 단군세기는 그 강화도에 강화도 선원사에다가 해운당이라는 집을 짓고서 이제 거기에서 1363년에 67세 때 집필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이 환단고기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희 씨 문중 사람들과 더불어 강화도를 몇 번 갔어요. 바로 이제 여기가 그 해운당이고 여기에서 책을 쓰셨고 이런 곳을 이건 이제 목은 이세계 그 묘지명 속에서 축실사중 선원사라는 절에서 집을 짓고서 거기다가 해운당이라는 편액을 걷고 거기에서 단군세기를 썼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북부역이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북부역이 지금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부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부여가 9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하나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강단사 학자들은. 그리고 그 부여가 언제 시작되어가지고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복의 범세동 선생 두문동 72연 중에 한 분으로서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하지 않고 전라도 광주로 낙향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단곡이 아주 백미는 태백일사인데 태백일사는 해학 이기 선생이 지으셨어요. 해학 이기 선생은 행촌 선생의 현손 4대 후손인데 태백일사 8편을 짓게 됩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신교 철학이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전부 집대성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책을 1911년에 운초 개연수 선생이 합본을 해가지고 환단곡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이 환단국이라고 이름을 한 것 자체가 너무너무 멋진 이름이에요. 환단이라는 건 뭐냐?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 그러고 땅의 광명을 단이라 그러는데 이 환단의 역사라는 것은 하늘의 광명과 땅의 광명을 체험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그 시대 사람들의 올드 스토리 그것을 환단국이에요. 그러면 천지의 광명을 체득하면은 나도 광명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미개하고 무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황제내경이라는 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옛날의 사람들은 전부 지민이었다. 그들의 수명은 끝이 없었다. 그 다음에 지인이 있었고 그들의 수명은 몇백 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옛날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는 그렇게 미개하고 무지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골든 에이지, 인간이 천지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전부 신선이 되고 도통을 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천부경을 만들고 주역을 만들고 그런 책들이 나올 수 있었지. 그렇게 무지했으면은 그러한 책들이 결코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1520년 정도에 태백일사 8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는 이렇게 5권의 책, 삼성기상, 원동중, 삼성기상, 안함로, 원동중, 행촌이암, 범세동, 범장, 이맥 이렇게 해서 총 5종류의 책 13권이 합본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함로라는 분, 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안함로라는 분은 신라 10성 중에 한 명이에요. 신라 시대 때 10명의 성인이 있었다. 거기에서 그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나라에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신라 3보 중에 하나인 황룡사 구충탑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권했던 사람이에요. 신라는 황룡사 구충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삼국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촌 이암 선생 고려 공민왕 때 문화시중을 지냈어요. 그래서 옛날 제가 환단학회에 관여할 때 이한동 총리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축사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보니까 이한동 총리님의 고향이라고 들었어요. 바로 이 장소가 이 마을이 그래서 우리 고성희 씨 문 중에서 그 총리가 시중이 재상이 2명이 나왔다 하면서 이제 한 분이 우리 행촌 이암 선생이시고 이한동 국무총리라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국통이에요. 그러면 국통이라는 것은 뭐냐? 산이 흘러가면서 산맥이 생기고 물이 흘러가면서 이 수맥이 생기듯이 민족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리 민족은 이 국통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국통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혈맥이 있고 기맥이 있어요. 사람이 혈맥이 끊어지고 기맥이 끊어지면은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맥이라는 것은 이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통맥이라는 얘기 자체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단군세기 서문을 보면은 국은 인통이 립하고 민은 인통이 흥이라. 나라는 이 국통을 통해서 확립이 되고 백성은 국통을 통해서 흥기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국통맥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환국을 인정하고 배달국을 인정하고 단군조선을 인정을 했어요. 예관 신규식 선생은 아침이 되면은 단군이 영정 앞에 단군의 진영 앞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우리 민족의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호도 대한민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독립운동가들이 신봉을 했던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국통맥은 계승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헌법 전문에도 박혀 있는데 3.1운동의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3.1운동을 계승해서 일어난
그 임시정부의 국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정신은 계승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대한사랑에서 이러한 그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순수 민간단체로서 그 회원들의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서 우리가 이 역사 광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통을 바로 세우는 것이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의는 죽었습니다. 우리 대한사랑을 통해 가지고 역사의 정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민족의 9,000년의 역사와 이 국통맥, 우리 민족의 최초의 나라는 환국이에요. 저거 한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환한 나라. 하늘도 밝고 땅도 광명하고 천지의 기운을 받은 나도 광명한 존재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의 광명을 회복한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나도 환이고 너도 환이고 우리 모두는 환이라 그래서 환국이라고 이름을 했던 거예요. 자, 아주 환국이라는 것이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나라예요. 주역에서도 64개 중에서 건곤께를 지나면 술에 둔께가 나오는데 둔께의 첫 번째 효에 환이라는 말이 나와요. 환이라는 말이. 주역에서도 사실은 거의 첫 번째 반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주역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주역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게 환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7197년 전. 근데 저 7197년 전에 60갑자가 뭐냐? 갑자년이에요. 환국은 언제 시작하느냐? 갑자년부터 시작을 해서 3301년 동안 7명의 환인이 있었고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국시대의 사람들은 무병장수했어요. 병이 없었어요. 병이 거의 다 신선이 되었어요. 신선들이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병도 없고 건강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는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노자니, 장자니, 열자니 이런 책들을 이제 쫙 훑어보니까 옛날의 시대는 순수했던 시대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다. 노자의 얘기가 반박귀진해야 된다. 옛날 순수했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순수했던 시대가 깨지면서 인의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책에서도 그 이전의 초창기의 시대는 순수한 광명의 시대, 장수운명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그건 강단사학자들도 인정하는 건데 거기에도 석유환국이다.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해서 환국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국은 남북이 5만리예요. 이 남북이 5만리가 되고 동서가 2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강단사학자들이 요걸 트집 잡아가지고 환단국이는 위서다. 옛날에 무슨 5만리, 2만리의 거리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느냐.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25사 중에서 진서, 사이전을 보면은 사람이 말을 타고 하루를 가잖아요. 하루를 천천히 가면 그게 100리예요. 그러니까 5만리라는 것은 말을 타고 500리를 가면 그게 5만리예요. 200리를 가면 그게 2만리예요. 요걸 마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가는 거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12환국. 저는 왜 12개의 환국이 있었느냐. 아마 이건 하늘의 완전한 질서는 천간, 10개의 천간으로 표시를 하고 땅의 완전한 질서는 12개의 지지를 가지고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0천간, 그 하늘의 완전수라고 얘기하고 12지지는 땅의 완성수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12지지의 원리에 의해서 12환국이 성립된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환국의 문명에서 인류의 문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환국의 문명을 몰라요. 이 12환국 중에 수밀리국 사람들과 우르국 사람들이 저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이동을 해요.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라크의 남부 지방이에요. 거기에서 수메르 문명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역사라는 것은 수메르에서 시작한다. 인류 문명의 뿌리는 수메르 문명이다. 그래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샤무엘 노아 크레머라는 사람은 히스토리 비긴세 수메르, 역사라는 것은 수메르에서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환단고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저 수메르 문명의 뿌리를 캐고 보면은 12환국 중에 수메르국 사람들이 가서 건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이제 그때 왜 이주를 하느냐 하면은 환국에서 그때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하고 기후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간의 순수성이 파괴가 돼요. 자아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자아가 발전하면서 순수성은 파괴되지만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꼭 한번 쓰고 싶어 하는데, 환국시대 사람들의 인성과 배달국 사람들의 이제 인성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메르 문명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 문화와 너무너무 유사해요. 수메르의 창세신화를 보면은 수메르 사람들은 그 뒤통수, 뒷머리가 평평한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었다. 블랙 헤드드 피플이었다. 뭐 지금은 하도 이제 혼혈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모습이 잘 남아있지 않지만 그 초창기의 사람들은 검은 머리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수메르어는 한국어와 동일한 교차어예요. 교차어라는 것은 나는, 나에다 는을 붙이고 당신에다 을을 붙이고, 이렇게 이제 부차어 또는 교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우리의 언어와 똑같은 부차어고, 그리고 단어가 같다는 것이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뭐 엄마, 아빠, 사람, 아우, 달, 북, 이런 것이 수메르 언어와 우리 언어가 동일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60진법을 사용했어요. 수메르 사람들이. 60진법은 10간과 12지를 결합을 하면은 6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해서 1분이 60초, 1시간이 60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어요. 영국 여왕의 이름이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가 60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60이라는 것을 60진법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음태양력을 사용했어요. 지금 태음태양력은 음력이에요. 음력은 순수한 태음력이 아니라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음력으로 쓰는 거예요. 기준은 양력이고, 그 다음에 결혼 전에 함을 지는 풍속이 있었고, 수메르 사람들이요. 그리고 수메르 왕들이 상투를 틀었어요. 그들의 그 사진을 보면은 머리에 상투를 틀었고, 씨름, 여기 씨름하는 향로가 있는데 이게 향로예요. 이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인 기원전 2400년경 이라크의 바그다드의 그 닌투 신전에서 나왔는데, 씨름하는 건 이게 우리 민족의 풍습 아니에요? 근데 수메르 사람들도 초창기에 이렇게 씨름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환국 중에 수밀리국 사람들이 이주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환국이 이제 끝나고 배달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배달국 기원은 3897년이에요. 우리 배달국, 우리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만주에다가 배달촌을 세우고 뭐 박달촌을 세우고 엄청 많이 세웠어요. 독립운동을 할 때. 그리고 저는 뭐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는 배달의 결이고 배달의 후손이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 음식 배달하는 것밖에 몰라요. 배달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기후가 이제 변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되면서 고대의 순수성이 파괴되면서 인간은 이제 타락을 하게 되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이제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애고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후가 변화하여 환웅천왕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와 이제 밑에 신하들이에요. 문명 개척단 이 3,000명을 거느리고 대흥안녕 산맥을 넘어가지고 동쪽으로 오셔 백두산에 오셔가지고 배달국을 세우고 신시를 여셨어요. 그때 그 가장 먼저 백두산 주위에 왔던 민족이 호족이에요. 두 번째 왔던 게 웅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들어오는 것이 환족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뭐 환웅천왕이 왔을 때 곰과 호랑이가 있었는데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뭐 기도를 해가지고 뭐 환웅천왕께서 뭐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그래서 뭐 곰은 사람이 되고,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됩니까? 환단고기를 보면은 웅호이족이다. 웅족과 호족의 두 부족이다.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쓰는
그런 부족을 얘기했던 것이지 곰과 호랑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 신시본기에 보면은 웅여호 양가다. 곰을 토템으로 하는 그런 그 족속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그러한 그 족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보면은 진짜로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섬기는 두 부족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시대 후반기에는 우리 자오지 환웅, 시우천왕의 그 청구국이 생겨가지고 청구국은 요령성 서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동성으로 넘어가서 시우천왕의 무덤은 지금 산동성에 있어요. 저는 한 두서너 번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국 시대 때는 이제 문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명의 아버지 태호복지 씨, 문명의 어머니 염제 신농 씨가 나오게 돼요. 아까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서 애국가를 불렀잖아요. 지금도 저쪽에 태극기가 있는데 저 태극기의 태극을 최초로 그리신 분이 5세 태우이 환웅의 12번째 아들인 태호복기 씨예요. 저 8괴를 최초로 그으신 분이 태호복기 씨예요. 주역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태호복기 씨예요. 저는 뭐 중국에 있는 태호의 유적을 전부 다 돌아다녔어요. 전부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글을 쓰는데 태호는 크게 박다. 우리 민족은 국호가 9번이 바뀌었는데 전부 광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국이라는 것은 환한 나라, 배달국이라는 것은 박달국,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 조선이라는 것은 조일선명, 아침의 태양이 선명하게 빛나는 나라, 부여라는 것은 먼 동이 뿌옇게 밝아온다. 그런 광명의 뜻이 있고 고구려는 고대광녀, 높고 크고 빛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국통은 고구려 다음에는 대진국으로 갑니다. 대진국으로 가요. 지금 전부 발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713년에 당나라 고종이 사실을 파견해가지고 대조영을 발해 군왕에 봉해줘요. 그리고 역사책에 전부 발해라고 써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역사 교과서에서 발해라고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발해라고 쓰질 않았어요. 우리는 대진국이다. 큰 동방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도 후세 사람들도 대진이라고 써줘야지 왜 발해라고 합니까? 중국에서 그 신하의 나라라고 하면서 그 발해라는 걸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역사는 바로 잡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한사랑에서 10년 이상 역사 광복 운동을 하다가 제가 작년에 이사장이 되면서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이 대한민국 강단사학계를 혁명하기 위해서는 대한사랑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사랑에서 지금 역사 교과서를 편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그리고 고구려가 지나면은 뭐 삼국시대라고 그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용어예요. 우리는 사국시대. 가야를 넣어가지고 가야가 AD 42년에 건국이 되어가지고 대가야가 562년에 망했으면은 520년 동안 지속된 나라인데 왜 삼국시대라고 그러고 가야를 뺍니까? 왜 뺀지 아세요? 가야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임나일 본부였기 때문에 임나였기 때문에 가야를 한국사에서 제외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지금의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이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사랑 역사 교과서는 당연히 사국시대 해가지고 가야를 당당하게 거기다가 집어넣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단군조선 시대 기원전 2333년 저 해가 무진년이에요. 무진년. 여러분들은 1988년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냥 올림픽을 열심히 응원하셨겠지만 저는 그때 길을 걸어다니면서 이게 이 무진년이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무진년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우고 72번째, 이제 73번째죠. 73번째 맞이하는 무진년.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건국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그러고 다녔어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도. 그런데 삼국 유사에 그래서 기원전 238년까지 이 47명의 단군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서에
47명의 단군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행촌 이암 선생의 단군세기에 나옵니다. 물론 뭐 주원사화라든가 단기고사라든가 이런 책에서도 좀 나오고 있지만 정통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행촌 이암 선생의 단군세기예요. 뭐 우리 대한사랑에서는 이 환단고기를 후세에 전해가지고 이 9,000년 역사의 국통맥을 전해주신 그 고성희 씨 문중은 대한민국 문중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문중이다.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위서에 이르기를, 이게 이제 왕침이 쓴 위서입니다. 내왕 이천제, 과거 2000년 전에, 저 제라는 것은 해라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유단군왕검이 단군왕검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입도 아사달에 도읍을 세우시고 그리고 개국 호조선하시니 나라를 여서 조선이라고 이름을 하시니 여고동시라. 요 고라는 글자는 이게 연임금 요자예요. 그런데 고려에 3대 임금 정종이 이름이 요예요. 연임금 요자 왕요. 그래서 쓰지를 못해요. 그걸 쓰지를 못해가지고 여요동시를 여고동시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연임금과 동시대였다. 정말 동시대였습니다.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는 2370년 기원전 신묘생 토끼띠예요. 그래서 14살 갑진년에 웅시국의 비왕이 되시는데 그때 연임금이 등극을 해요. 동시대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24년 동안 비왕에 있다가 38살 되시던 해에 단국으로부터 돌아오셔가지고 고조선을 건국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2333년 전입니다. 자, 이렇게 삼국유사 고조선 쪽에 있어요. 이런 기록이. 일본과 중국은 없는 역사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역사에 편입을 시키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있는 역사조차도 다 부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러시아의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의 그 고조선으로 박사를 받은, 외국 사람으로 아마 박사를 받은 고조선 박사 1호인 UN 푸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삼국유사의 고조선조가 밝힌 단군조선의 건국사를 보면은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 단군왕검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디에서? 아사달에서. 아사달이라는 것은 아사달은 이 퍼스트랜드라는 뜻이에요. 퍼스트랜드. 그러니까 삼신상제님 전에 천재를 올리는 소도가 있었던 곳이고 수도이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를 단군 조선을 건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5분 남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원래 50분 하기로 왔거든요. 50분. 우리 이제 올라오면서. 그래서 제가 가급적 빨리는 끝내는데 조금 5분까지는 안 되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단군 조선을 누가 언제 연림금과 같은 때 정확히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학자들 이거 부정합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기록을 안 해요. 이런 얘기. 예? 자,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88세가 되던 무오년 51년에 축 제천단어 마리산에다가 이 제천단을 쌓았어요. 이게 참성단인데 지금의 참성단이 이것이다. 이것은 쌓은 이유가 있어요. 이 마리산은 지금도 만이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머리산. 그것도 강화도에서 바로잡기 운동을 해야 돼요. 두악이에요, 두악. 머리두자에 머리산, 으뜸이 되는 산이란 뜻으로서 머리산이란 뜻이고요. 거기다가 쌓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기가 가장 세고 집중이 되는 곳이라서 허공에서 보면은 밤에 보면은 그 강화도 마리산이 빛으로 빛나고 있다 그래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천재를 지낼 때는 그 못이 있으면은 그 못 중에서 그 네모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참성단의 꼭대기가 네모나게 돼 있거든요. 요거 신시본기에 그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군 할아버지는 91세 때 요걸 쌓아놓은 뒤 3년 뒤에 직접 참성단에 가셔가지고 이 천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04살 때는 자기의 맏아들 부르태자를 보내가지고 이 도산에 가서 도산회의를 의장으로서 주재를 하고 그때 오행치수지법을 전해주는데 그때 바로 단군 할아버지가 전해주신 홍범구주가 중국에 전해지게 됩니다. 서경을 보면은 홍범구주가 나오는데 그 제네 진노하사 그 제께서 진노해가지고 홍범구주를 전해주지 않았다. 그 제가 바로 단군 임금이에요. 우리의. 자, 단군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삼한관경제를 썼어요. 진한마한 번한으로서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고 하늘, 땅, 인간, 천지인의 숫자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여기는 이 한반도, 마한이 하늘에 해당해요. 저 번한이 땅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 인간에 해당하는 이 하얼빈인데 요걸 이제 진한이라 그러는데 진한은 이렇게 3번 왕조가 바뀝니다. 제1왕조 송화강 아사달, 제2왕조 백악산 아사달, 제3왕조 장당경 아사달인데 하얼빈, 장춘, 개원이에요. 평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평양에서 단군이 나라를 건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왜 이등방문을 저격을 했느냐. 바로 그 장소는 우리의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열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군의 영정, 이 단군의 영정은 한 10여 가지가 있는데 이건 1978년에 국가에서 공인해서 선포한 그런 단군 영정인데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졌던 단군의 영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어요. 지금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영정이. 자, 그래서 우리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는 3301년, 1565년, 2096년 해서 40년 빠지는 7000년, 6960년에 삼성조의 시대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000년의 역사를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단군조선을 계승해서 북부여가 건국이 되는데요. 북부여의 건국자는 해모수예요. 해모수는 고조선의 그 제후국인 이제 고리국 출신이다. 고리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리국은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의 파림좌기라는 곳인데 그것이 옛날에는 서안평이라고 불렀던 곳이고요. 요 나라 때는 상경 임항부라고 불렀고 대진국 시대에는 서경 압록부라고 불렸던 곳인데 이 고리가 고려예요. 고려. 그래서 자기의 그 고주몽의 고조할아버지거든요. 해모수가. 우리 고조할아버지의 고향이 고구려였기 때문에 내가 북호를 고구려로 바꾼다. 이것이 AD 37년에, 기원전 37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239년 웅심산, 지금의 그 길림성 설안에서 기도를 하셔가지고 망해가던 이 대부여는 이제 마지막 단군조선을 대부여라 그래요. 대부여의 정통을 계승해서 자기들은 북쪽에 있으니까 북부여라 그랬어요. 북부여가 나라 이름이에요. 대한민국 강단사학자들은 북부여가 나라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북부여는 그냥 부여의 북쪽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광개토대왕 비문이라든가 모두로 묘지명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모두 북부여가 그 나라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삼국유사를 보면은 저 북부여, 동부여 전부 이게 나라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삼국유사에 북부여, 동부여라고 분명하게 국가명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강단 주류사학계는 북부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북부여 자체를 없어요. 그냥 부여라고만 부를 뿐입니다. 여기서도 그 동명제가 개북부여라 해서 이 동명제가 고주몽이 아니에요. 동명제라는 분이 바로 이 5대 북부여의 5대 고두막한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6대 고무서단군에서 고무서단군의 사위가 고주몽이라서 이제 이 고구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여라는 것은 북부여라는 것은 단군조선과 그 고구려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예요. 한무제가 기원전 109년에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8년에 뭐 한사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북부여의 임금께서 막아내지 못하니까 동명왕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의병의 시작이에요.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한무제의 군대를 기원전 108년에 격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부여라는 것은 해모수, 모수리, 고해사, 고우루, 고두막, 그러면 고무서 단군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고두막 단군이 저 고우루라는 사람이 북부여의 임금 아니에요. 내가 이제 힘이 더 세니까 나라를 나한테 바치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임금이 돼요. 동생이 임금이 되고 그냥 나라만 보존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후로 강등을 시켜요. 북부여에서 저 동부여로 제후로 강등을 시켜가지고 동부여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86년에서부터 AD 22년까지 동부여가 108년 동안 나라가 지속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강단사학자들은 뭐 동부여의 개념도 없지만 저 동부여가 도대체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몰라요. 그건 뭐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무서 단군이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소선호인데 소선호의 사위로 고주몽 성제가 들어가서 그 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물론 북부여라 그랬겠죠. 그래서 그래서 고구려는 기원전 58년부터 668년까지 726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고주몽이 북부여의 7대 단군이 되어 졸본. 지금의 이 졸본을 세상 사람은 철부 요령성 환인현에 있는 오녀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흑룡강성 수분하시에 있는 수양진이에요. 뭐 이건 제가 논문을 썼어요. 요거는 정인보 선생과 이유립 선생이 수양진이라고 주장을 해서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주몽은 북부여의 건국자 해모수의 사당을 세워가지고 그를 태조로 삼았는데 태조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 이름도 고구려라고 고치게 되죠. 이게 이제 원시 고구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원시 고구려부터 그 고구려가 망하는 때까지는 기원전 239년부터 668년까지 고구려의 역사는 907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기원전 37년 해모수의 고향이 고구려라서 아까 이제 고리라 그랬죠. 같은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고구려 할 때 려를 그게 이제 고려대학교 할 때 여자인데 그것을 리로도 발음해요. 그래서 원래는 리로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래서 고리 해야 되는데 뭐 너무 입에 익어가지고 그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기원전 37년 해모수의 고향이 고구려라서 아까 고리라 그랬죠. 국호를 고구려로 고치고 연호를 평락으로 고칩니다. 이게 삼국사기에서는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이 기원전 58년이 아닌 38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의 지도책을 조사하다 보니까 수양진은요, 여기가 졸본이에요. 가운데가. 이쪽에 산봉우리, 이쪽에 산보리가 있어요. 그런데 고주몽 그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은 서성산상에 도읍을 했다고 그랬고 돌아가시자 동강에다가 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졸본은 동쪽과 서쪽에 산이 있어야 돼요. 산이. 이게 지금 수양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여는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기. 이게 이제 백두산에서 압록강이 송화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죠. 이걸 제2송화강이라고 그러고 이걸 제1송화강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건너요. 요걸 어모수 또는 엄리대수. 그리고 중국의 우리나라의 역사서 거의 모든 역사서에 고주몽이 동남쪽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환인현의 오녀산성을 졸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러면 이게 동남쪽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서남쪽이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동남쪽으로 아니 모든 곡을 지나잖아요. 그 목단강이에요. 그리고 졸본 여기에 오면 정확하게 동남쪽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졸본이라는 것은 고주몽이 처음 도읍을 했던 졸본은 지금의 그 중국 흑룡강성의 수양진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대진국 668년 평양성이 함락시에 대중상이 서암로 개원에서 저 압록강이 여러분들은 압록강 하면 지금의 압록강만 알고 있는데 서암록이라는 것이 요수예요. 요수. 서암록에서 개원을 거쳐 동모산에 이르러 건국했다. 동모산은 지금의 도나시로 보고 있어요. 이걸
당시에 후고구려라 그랬어요. 699년 대조영이 등극하여 국호를 대진이라고 했어요. 15대 애제, 즉 920년 거란에 멸망할 때까지 259년간 지속이 됐어요. 대진국의 모든 임금들은 연호를 쓴 칭제 건원한 황제 국가였지 절대로 당나라에 그 복속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립 선생은 고구려 정통론을 제시해서 북부여를 원시고구려라고 그러고 고구려를 본고구려, 대진국을 중고구려, 고려를 후고구려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 단군 조선, 뭐 저도 중학교 때요. 단군 1000년, 기자 1000년, 위만 100년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역사를. 그래가지고 단군 조선, 기자 조선, 위만 조선, 한사군이 있었고 아주 강단 사학자들이 강조하는 이 한사군 그리고 이제 이 사국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 바른 한국사는 국통은 환국, 배달국, 조선, 북부여 그리고 고구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9000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에서 저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여도 북부여가 뭔지 동부여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000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은 첫 번째 환국 3301년, 두 번째 배달국 1565년, 단군조선 2096년, 그 다음에 북부여 182년, 고구려 726년, 대진국 259년, 그리고 고려 516년, 조선 고려 479년인가 그렇고 516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333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통맥이 여기까지 왔고 이제 남북 통일과 더불어 우리는 10번째의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사랑의 역사 교과서는 바로 이 국통맥에 따라가지고 환국, 배달, 조선부터 이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국통맥에 의한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대한사랑 역사 교과서 편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